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 정말 몇 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팬데믹 이후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등 다양한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는데요. 그런데 이 과거의 영광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시대가 바뀌면 투자의 패러다임도 변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의 중심, 아파트에서 벗어나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회의 중심에는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 투자 궁금하신 분들 방송 보시면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한 단계 높여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가 지금 매우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는 아예 예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부분을 몇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 시장이 바뀌고 있을 때 격변이 있을 때 투자가 어려운 점은 뭐냐? 이게 안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투자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게 가격이 안 오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측을 할 수 없는 불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외국인들이 매우 불안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불안하다 느끼고 앞으로의 상황이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을 때 사람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느냐? 안정성이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한 투자, 뭐가 있지? 아, 부동산은 불패구나 해서 특히 서울의 부동산에 열심히 지금 아직까지도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투자라는 거는 항상 불변, 불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본의 버블로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떤 게 진짜 요즘에 안전한 시장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진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부동산이 안정성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 건물이 아니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토지 시장이에요. 그래서 빚이 없는 토지 시장, 토지 시장도 빚이 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빚이 있는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고 지금 앞날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빚이 없고 국가에서 투자를 장려하는 곳이 안정한 곳입니다. 국가에서 무언가를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디인가 투자를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불안한 시기,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에 올바른 투자 방향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지금 시기가 상당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확실히 안전자산 쪽으로 이 자금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자산이 위험자산 대비 안전하다라는 것뿐이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도 결국엔 투자기 때문에 확실한 전략이 있어야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자산,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내 투자에서는 부동산 투자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부동산 투자도 과거랑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파트만 투자하던 시대는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 투자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 안에서는 좀 위험자산 투자가 되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안전자산 투자, 토지 투자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은 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토지 투자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냥 어느 땅이든 산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토지를 찾을 때 이 좀 일자리가 몰릴 수 있는 곳들, 그런 토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서 강조해 왔던 부분들이었죠. 그러면 일자리가 있는 곳들 어떤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신성장 동력, 국가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조선, 방산 이런 사업들이 있는 곳에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좀 생기게 되겠고 돈도 따르게 되겠죠. 자, 그리고 돈이 따르는 곳에는 부동산 투자가 일어나는 법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여태까지 저희가 이야기해왔던 부분들 정말 총망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돈이 되는 투자, 토지 투자 제대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비밀과외 함께 해보시죠. 자, 제가 부동산 투자, 토지 투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 투자를 할 곳은 남해 조선업 라인의 조선업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해상풍력 그리고 방위산업 같이 앞으로 쭉 성장할 수 있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부분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친환경 시대다 보니까 태양광이 이렇게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 해상풍력이 발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 지도를 보면은 돈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선도 앞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조선에 힘을 실어줄 테고 자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이쪽에서 돈을 벌 수 있을 테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롭게 신성장 동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제가 가장 좋게 보는 부분이고 그다음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나 국가 기밀 관련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성장하지는 않아서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효자 산업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몰려있는 쪽이 어디냐? 오히려 수도권이 아니라 남해 조선업 라인이에요. 자,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바라봤을 때 서울 수도권 북쪽 지역은 점점 인구가 말라가면서 오히려 남해 쪽이 인구를 지키는 특히 해상풍력이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 새로운 성장을 하는 산업이 있어야 돼요. 성장을 해서 그쪽에 성장 동력을 갖춰줄 수 있어야지만 인구가 느는 그런 지역이 남해 쪽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서울의 부동산이 난리가 났는데 지난 시간에 왜 제가 방송하는 날에 막 이렇게 굵직굵직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이게 이러자 보니까 제가 일주일 맨날 늦게 얘기를 하는데 자 오세훈 시장이 토어제를 풀고 나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낮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죠? 굉장히 빠르게 연체율이 늘기도 했어요. 작년 이게 좀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서둘러서 다시 잠깐 푼 곳은 아주 적은 지역인데 이 적은 지역인데 이렇게 넓은 지역을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 완전히 지금 뒤집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4월 위기설 얘기했었죠.
자, 2023년 이전에는 어떻게든 넘겨왔습니다. 그때 4월 위기설은. 자, 그랬는데 2024년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막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2025년 위기설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가 벌써 문제고, 제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서울의 부동산, 수도권이 부동산이 여태까지 버티고 있었지만 빠르면 4월 위기설부터 그거를 버티더라도 부동산 아무리 그거를 상승할 수 있는 힘은 7월까지가 한계다. 7월 DSR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본의 버블 경제가 터지던 이 시점이죠. 버블 경제가 91년에 본격 터졌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22년 하반기에 터졌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자, 일본 94년까지 건설사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소비된 콘크리트 양이 단위 면적당 미국의 30배를 건설업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투자해 줬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토어제 풀어서 어떻게든 건설사 지켜주려고 하는 그 모습. 지금의 모습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규제 잡아주지 않고 만약 그대로 부동산 가격 올라가게 만들어놨다면은, 부동산 가격을 막 올라가게 만들어놨었다면은 지금 일본 마지막 이렇게 부동산 가격 띄워주려고 어떻게든 떨어지시는 부동산 떨어지면 지금 나라 망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이 떨어져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할 상황이니까 부동산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수술 않겠다고 그냥 고름을 터치면은 아프고 피나죠.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그냥 계속 약만 발라서 멈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해서 들어가던 그 일본의 상황, 마지막 버블 터지던 마지막 상황에 많은 피해자를 냈던 상황이 지금 최근에 영끌 분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본격적으로 터지는 게 올 하반기 7월 이후에 분명히 아무리 이거를 하려고 해도 7월에 스트레스 DSR 적용되면은 8월, 9월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분명히 일본의 하강 국면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에도 나타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하강 국면이 있었을 때 높이 올라간 부동산이 낮게 올라간 부동산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이 분명히 투자금 대비 절대값 몇 억씩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일본 마지막 버블 희생양이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일본 수백 년 동안 부동산 불패였어요. 그렇지만 수백 년간 있었던 부동산 불패가 거품이 끼면은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 안 꼈다고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절대값 투자금 몇 억씩 떨어진다는 얘기는 서울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왜 갑자기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요? 자, 어떤 분들은 오세훈 시장에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이제 오세훈 시장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자, 그런 위험 상황에서도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분명히 금리를 낮췄습니다. 미국이 낮추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낮췄던 경우는 없었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는데 경제 활성화를 지금 한국은행은 경제 활성화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물가 잡는 게 첫 번째 목표인데도 물가 잡는 거 포기해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 시킨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낮춰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왜 이 얘기가 이번에 이런 오락가락 규제 상황을 만들었느냐?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하니까 나라에서 빨리 돈을 풀고 투자를 해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이자 돈을 풀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나라에서 추경을 하든 아니면은 무언가 투자 발표를 하든 자, 지난 정부에서 얘기했던 기회발전 특구 국가 전체 투자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없으면은 우리나라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AI 관련 산업 투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취한 정책은 효과가 없었지만 왜 없냐? 금리 낮추면 환율이 망가지거든요. 환율 망가지면 기업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은행에서 오히려 금리 낮추지 말았어야 하고요. 그냥 국가에서 지금 재정적으로 돈을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산업을 일으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왜 그게 부동산 정책하고 연관이 있나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돈을 푼다는 얘기는 뭐죠?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고 이렇게 뉴스 기사 막 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풀 때 이 돈이 개발과 투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발과 투자에 들어가는 돈과 투기 시장에 들어가는 자본 시장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럼 국가에서 돈을 풀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건 뭘까요?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것, 투기 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것, 이런 거를 최대한 낮추고 투자 시장에 돈이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앞으로 돈이 벌게 보입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분명히 이렇게 투자하는 지역을 찾으면은 국가에서 투자해서 일자리 나오는 지역을 찾으면은 그게 돈을 벌 수 있고 위기 때 우리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찾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냥 여태까지 서울 불패였어 하고서 여기 들어가셨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오세훈 시장이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자, 요새 오세공이라고 하죠. 오세훈 시장이 쏟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자, 그렇게 했는데 이 토어제 하면서 부동산원 지금 통계 조작한다고 공공연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은 또 그것을 막 가져다 부풀리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작년 이맘때 작년에 이렇게 올라갔던 시점에 서울 평균 가장 상승률 높은 거를 제가 살펴보면 약 0.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근데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 시점에 나온 뉴스 중에는 0.4%까지 오르는 그런 뉴스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 지나니까 통계는 어떻게 돼 있죠? 0.3% 간신히 넘은 거 조금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나온 부동산 이렇게 통계 맞다고 지금 부동산원에서 나온 통계 맞다라고 괜히 지금 부동산원에서 나온 통계가 공공연하게 조작하고 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작년 뉴스 기사 찾아보고 이번에 발표한 것만 찾아봐도 달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들 쉽게 얘기하자면은 관계돼서 부동산에 관계된 정치가나 부동산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언론사들 이렇게 띄우면 이득 보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게 가장 문제된다고요? 투자 시장이 죽습니다. 투자가 되질 않고 기업들이 투자는 안 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겠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놀라서 그런 거 있겠지만 오세훈 시장 말고 무언가 다른 국가기관에서 분명히 압력이 있었던 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돈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대 없던 대단히 확대. 보통은 무슨 동을 지정해서 토호제를 지정했지 이번처럼 구를 지정해서 토호제를 지정한 거는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나왔던 거는 제 예상이지만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는 돈이 못 가게, 무언가 자산 투자 시장에는 돈이 못 가게 하면서 투자 시장으로 돈이 가게 한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자,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국가에서 돈을 풀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국가에서 돈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 보세요. 굉장히 낮춰졌어요. 어디 발표하는 것들 보면 다 낮춰졌습니다. 그럼 국가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돼요. 그럼 국가에서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하는 지역 찾아서 투자 활성화되고 일자리 늘어나는 지역 찾으면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지금 위기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상황이다?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 수도권, 아파트 등 생산 활동이 있을 수 없고 일자리 늘어날 수 없고 이게 돈이 돌 수 없고 그냥 아파트 시장에 돈이 그냥 묶이는 이런 곳으로 가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예상이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투자 활성화하는 곳에 돈을 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어떤 상황은 벌어지느냐? 국가는 신중하게 해야겠죠? 어마어마한 부동산 규제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제 예상입니다. 분명히 제대로 된 정부라면은 국가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돈을 많이 풀겠지만 그 돈이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시장에 들어가지 않게 무언가 어마어마한 규제가 동시에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예요. 그렇게 규제가 다 진행되는 속에서 특별히 허가되는 특별구역, 특별법으로 허가되는 지역들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지역이 되고 국가에서 푼 돈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될 겁니다. 그런 곳을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는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AI 투자되는 지역을 계속 얘기해 왔고 지금 그것이 전라남도에 그리고 해남 솔라시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도 전라남도에서 이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 AI 투자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그리고 본격적인 공사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 때, 이번 정부에서도 AI 투자한다고 천명을 했고 그 이후에 직접 해상풍력과 그 전기 공급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에 나왔죠? 이번에 풀렸죠? 그분도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친환경 해상풍력에. 자, 그곳으로 가는 지역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회발전 특구와 겹쳐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와 또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어찌 보면 단서가 다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탐정들은 그 단서 하나하나를 조합해서 사건을 해결하잖아요. 자, 우리나라 경제위기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풀 수 있는 그 해답은 바로 AI 데이터 센터가 투자되는 전라남도 지역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하는데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자, 이번 정부 뭐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어요? AI 해상풍력. 자, 다음 정부도 뭐 탄핵 된다고 했을 때 자, 이번 주에 나온 뉴스가 뭐였죠? AI. 그리고 원래 아리백이 뭐냐고 묻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다음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정치 액션을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해야 할 겁니다. 이번에 이번에 정치적 리스크를 어떻게 됐든 해결되고 나면 이게 지나가고 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해야 할 겁니다. 저는 그 투자 발표가 반드시 AI와 친환경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아니 AI는 트럼프도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투자? 국가적인 투자를 아니라 전 세계적인 투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자, 유럽에서도 EU에서도 300조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프랑스만 150조를 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EU에서도 지금 450조, 미국의 절반만큼 투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전남에 지금 50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해남에 그 15조가 여기로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제가 남들보다 지금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전문가나 오히려 주식 전문가보다도 먼저 해상풍력을 얘기했던 게 오히려 이제 부동산 전문가인 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언을 하겠지만 이번에 정치적 리스크가 탄핵이 되든 어쨌든 안 되든 해소가 되고 나면은 분명히 정부에서는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할 거예요. 그 투자 발표가 저는 전남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거는 분명히 경기 부양으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강력한 부동산 정책은 같이 실행될 겁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기존의 부동산은 그런 규제를 받게 되고, 자, 국가가 대규모 투자하려면 규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특별법으로 풀어주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아까 기회발전 특구 같은 그런 지역에서 앞으로 일자리가 생성되면서 우리나라의 위기를 탈출하고 부자가 되는 부동산, 그런 곳이 잔뜩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앞으로 제가 예언을 하겠지만 25년에서 30년 사이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서울의 부동산은 최소 앞으로 3년간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은 지금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 찾지 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남의 조선업 라인,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앞으로 2025년에서 30년에 일어날 일이라고 자신 있게 예언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도 다른 국가들 상황들 보면 미국은 기업들 차원에서 AI 투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정부에서도 지금 AI 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많은 돈들 투자하겠다, 이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원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업 수장들을 만나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지난달에 딥시크 창업자, 알리바바, 마윈 창업자, 이런 민간 기업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중국도 AI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표편화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좀 느껴지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정치적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는 AI 관련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상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도 이런 국가가 AI 관련해서 좀 투자를 발표하는 곳들, 여기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죠. 우리가 땅 그냥 사놓고 뭔가 내 돈 들여서 여기가 좀 개발이 되도록 굉장히 그런 마음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지 말고 국가가 알아서 좀 투자를 하면서 나는 좀 신경 쓰지 않고 알아서 내 땅의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곳들, 그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 같이 이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곳들에 대한 힌트들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는데요. 좀 더 많은 정보들, 깊은 정보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오프라인에서도 자리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매주 2차례 함께 해주는 자리들이 있는데요.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 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보라고 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 남들이 모른다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투자하지 않던,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지역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전라남도를 얘기해 왔던 거는 그런 부분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는 KBS든 YTN이든 MBC에서든 자, 전라남도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남들이 모르고 있는 위험한 투자 자산인 서울 수도권에 대한 그런 정보도 미리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은 직접 저와 1대1로 상담도 해보시고 아니면은 세미나 나오셔서 왜 방송에서는 주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이렇게 세미나 나와서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인연을 맺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세미나와 상담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전문가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늘 열려 있으니까요. 이 자리 놓치지 말고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리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연결해 보면서 어떤 고민들 갖고 계신지 그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아씨입니다. 네,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경기도 파주시 파주 네, 부곡리 266-1번지에 네, 땅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자, 파주시 부곡리에 토지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266-1번지요. 예, 예, 예. 예. 네, 자, 여기 향후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두아씨입니다. 네. 지금 이 토지는 어떻게 보유하시게 됐을까요? 제가 9년 전에 예. 그 농사를 지으려고 매입을 했어요. 농사 지으시려고요? 예, 예. 그럼 예, 투자 예. 목적으로 구입하신 건 아니시네요? 그때 당시는 겸사겸사 이제 은퇴하면은 뭐 할 겸 겸사겸사 했었거든요. 예. 예, 지금 한 9년 되다 보니까 예.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예. 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지금 직접 농사도 지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 토지 갖고 계시는 데는 뭐 네. 리스크가 없으니까요. 저는 지금 이 토지를 봤을 때 예. 그래도 지금 여 밑에 보면은 굉장히 큰 물류센터가 있고 공장들도 있고 보유하고 계신 토지 바로 옆에도 지금 창고나 건물 이제 이렇게 무언가 업체가 쓰는 건물 같은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이쪽 지역에 이제 지적도를 봤는데 예. 그냥 자연 녹지인데도 이렇게 딱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요충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그런 토지이기 예. 때문에 예. 그냥 저는 별일 없으시다면은 마음 느긋하게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자, 예. 지금 이쪽 지역이 이제 아무튼 북쪽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도상이 좀 잘 안 나타나서 답답한 부분은 있지만 제가 항상 부동산은 인구,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파주 LG필립스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산업단지도 지금 크게 계속 확장 지역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그 밑에 물류센터라든가 그다음 각종 공장들, 업체들, 기업들, 창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구가 늘 수 있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요충지 땅이면은 그냥 지금 이제 파주읍 앞에 지금 이렇게 넓게 논만 있는 지역은 희소성이 없는데, 이쪽 파주읍 이제 읍사무소에서 이쪽 예. 그래도 물류센터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넘어오는 길 앞에 그래도 요충지 같은 그런 느낌의 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특색 있고 사람의 발을 많이 밟는다는 거. 부동산은 사람 발을 많이 타야 돼요. 예. 그러는데 지금 많이 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긋하게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런데 문제가 네. 뭐냐 하면은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LG 필립스 들어올 때 이미 한번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네. 이쪽에 산업단지 확장할 때 많이 올랐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파는 시기를 한번 놓치셨어요. 아, 만약 판다고 하시면은. 예. 그런데 저는 그냥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갖고 있어도 손에 날 것도 없고 어느 날에는 진짜 갑자기 필요로 하는 사람 나타나면 제법 크게 효도를 해줄 수 있는 땅이라서 제가 보유하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네. 그날이 조금 오려면은 좀 멀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요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예. 분명히 지금 요새 중국도 막 뛰어 올라오고 있고 미국은 관세하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막 서로 각자 도생하면서 위축되는 시기라 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 중에 전 세계가 다 위축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시기에는 이런 산업단지 있는 지역들이 가장 타격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 전 세계가 움츠러들면은 이런 기업들도 매출에 타격을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쪽에 상황이 움츠러들고 있는 시기에 그거를 직격탄을 맞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파시면은 좀 안 좋은 시기다. 그 다음에 예. 움츠러들었으면 이게 다시 기지개를 켜야 하잖아요. 예. 기지개를 키려면은 이게 언제 다시 세계가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활성화되는 시기까지 또 기다리셔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느긋하게 기다리셔라. 예, 요충지니까 손해 볼 거 예. 없고요. 분명히 어느 날 효도하는 날 와요. 그때까지는 좀 느긋하게 예. 예, 그렇게 보셔라.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경기 파주시 이 파주 부곡리 토지 보유 중이신 우리 시청자분이셨는데요. 한 9년 정도 매입을 한 지 시간이 좀 흘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뭐 보유를 할까 아니면 좀 정리를 해볼까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요. 겸사겸사 보유하셨던 김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지금 의견 나왔습니다. 뭐 당장에 좋은 일이 있다라기보다는 좀 긴 시간, 긴 호흡으로 보고 있는다면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엔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6411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 10단지 운정 센트럴 프루지오 매도 시점 궁금하다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좀 많이 올랐나요? 여기 사실 뭐 GTX A 노선 개통 효과가 지금 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들 나오던데 자, 우리 시청자분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 10단지 운정 센트럴 프루지오 매도 시점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과연 매도 시점이 맞는 건지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와, 지금 GTX A 노선이 여기 와서 이번에 개통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궁금하신 게 GTX A가 딱 이렇게 놓였고 지금 질문을 주신 아파트가 지금 지도에는 표시는 안 되지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왜 개통됐는데, 역세권 됐는데 왜 잠잠하지? 그렇게 느끼시는 그런 답답해서 질문을 주신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왜 그러냐면요. GTX 노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너무 띄웠어요. 예를 들면 주식도 그러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은 너무 유명하다 보면은 미리 선반영됐다고. 그래가지고 GTX 그동안 개통된 지역들, 수원 쪽도 그렇고요. 개통된 지역들 아파트가 언제 가장 많이 올랐냐면요. 오히려 공사하고 있던 시점. 그래가지고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뭐 그렇게 하는 시점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GTX 노선이 워낙에 깊숙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데만 이제 GTX 노선 있는 지하까지 내려가는 데만 시간이 막 20분 걸리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편리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원래 있던 교통수단이 있다 보니까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생각만큼 파급력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격은 주변에 이 GTX 들어온다고 해서 있던 지역들은 이미 가격은 올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터졌다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주식, 그렇게 미리 선반영된 주식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미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아쉬워하시지 마셔라. 그동안에 이미 많이 올랐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우선은 얘기해 드려야 될 텐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이렇게 이쪽 GTX 노선 앞에서는 가장 좋은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마침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2019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로 들어가셔라. 아파트 찾으시려면은 2019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들어가라 했는데 그런 아파트에 부합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지금 이쪽 지역은 이제 GTX G노선 지역으로 지금 신도시가 한참 건설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2026년 8월, 2026년 9월, 2026년 10월. 자, 내년부터 빠른 거는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입주 물량이 잔뜩 나오는 시점에 이 주변의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제 지금 계속 입주하려는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이제 아파트 하락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만약 본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새 아파트보다도 이렇게 튼튼하게 잘 지어진 준신축 아파트가 더 빛을 볼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기도도 이 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순위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별 문제 없으시다면은 그대로 보유하시고 만약 투자적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여기 입주 시작되기 전에 빨리 해결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답을 내드려야겠네요. 네. 역시나 첫 번째 전화에 이어서 또 한 번 파주였습니다.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 10단지 운정 센트럴 푸르지오 매도 시점 궁금하다라고 하는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참 선반영이 무섭죠. GTX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보니까 지금 GTX A 노선 개통 이후에 뭐 조금씩 상승 거래 나오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의 마음에는 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면 뭐 지금 이 주변 경쟁 아파트들 들어서기 전에 지금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또 파주 운정역 중심의 이 아파트로
저로서는 또 대장 아파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2180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주셨네요. 남양주 1패동 왕숙 2지구의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남양주 1패동 왕숙 2공공주택지구 지금 뭐 한창 공사 중이죠. 이쪽은 앞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분께서 이쪽 지역에 지금 왕숙지구에 이제 3기 신도시 보상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질문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 보상을 받으셨다면은 지금 당장 급한 일은 대토를 하는 일입니다. 대토가 뭐냐? 이렇게 공공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수용이 되면은 이거는 강제적으로 쫓겨난 거기 때문에 이 양도세를 피할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 주변에 같은 내가 갖고 있던 보상 나왔던 그것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을 약 넓이가 3분의 2 정도 되는 넓이만큼 사던가 아니면은 그 지역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은 절반 정도 되는 보상받은 비용이 절반 정도 되는 비용을 어딘가 근처에 사게 되면은 양도세를 하나도 물지 않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 이쪽에 보상받으셨다면은 빨리 이제 양도세 이거 냈더라도 이제 대토했다는 게 나오면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빨리 대토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방향도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깝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쪽 주변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그린벨트 바깥쪽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마성역 이 라인 이 기차 라인이라든가 위쪽 이쪽 방향의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그린벨트 바깥쪽에서 대토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해주신다면은 일단 세금 나가는 거 아낄 수 있고요. 자, 문제는 이쪽 지역에 이대로 내가 아파트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빨리 파느냐 뭐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3기 신도시니까 웬만한 이번에 재건축보다는 낫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2기 신도시도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가서 터졌거든요. 이번 3기 신도시는 아마 대통령이 3-4분은 바뀌셔야 할 거예요. 그것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시다면은 그런 거 감안하신다면은 보유를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은 무언가 빠른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이게 또 문자 사연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남양주 1패동 왕숙 2지구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던 우리 시청자분, 뭐 세금이 걱정된다라고 하신다면 대토부터 좀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또 시기적으로 난 좀 오래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뭐 보유를 하시는 것도 계속해서 좀 추천을 드릴 텐데 하지만 그 기간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 요거 좀 명심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고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죠. 그런 분들은 한번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자리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2차례 이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자, 이 자리 함께 보신다면 지금 방송 중에 문자로 좀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 내가 궁금한 건 저 부분이 아니었는데 라고 했던 부분들 이 자리에서 직접 질문해 보시고 또 답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자리 어떻게 함께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상세한 안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